탈당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일 오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야권의 내용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의 탈당이 8분 응선을 넘었다는 관측과 동시에 일부 당 잔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안 전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을 김철근 동국대 교수 그리고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일 오전 11시면은 최종 거취를 밝힐 예정인데 일단 측근들에 따르면 탈당 쪽으로 좀 굳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탈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문재인 대표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거절된 상태고요. 수도권 의원들의 중재안과 그다음에 중진들의 중재안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자, 뭐 문안이 같이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뭐 거부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도 혁신전당대회를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낡은 진보와 청산, 그다음에 부정부패와의 단절, 폭넓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다수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금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다수로 있는 이 지도부가 변하지 않는 한,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안은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여러 분들에게 취재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네. 내일 아마 탈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끝이 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이고, 어제 이제 사실 일부에서 보도된 거는 이제 일부 측근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탈당으로 가닥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니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더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탈당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일 오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야권의 내용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의 탈당이 8분 응선을 넘었다는 관측과 동시에 일부 당 잔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안 전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을 김철근 동국대 교수 그리고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상근 부대변인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일 오전 11시면은 최종 거취를 밝힐 예정인데 일단 측근들에 따르면 탈당 쪽으로 좀 굳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탈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문재인 대표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거절된 상태고요. 수도권 의원들의 중재안과 그다음에 중진들의 중재안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자, 뭐 문안이 같이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뭐 거부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도 혁신전당대회를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낡은 진보와 청산, 그다음에 부정부패와의 단절, 폭넓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다수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지금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다수로 있는 이 지도부가 변하지 않는 한,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안은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여러 분들에게 취재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네. 내일 아마 탈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끝이 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이고, 어제 이제 사실 일부에서 보도된 거는 이제 일부 측근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탈당으로 가닥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니길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더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대단히 좀 어려운 여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했던 그 3대 그 혁신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가령 이제 혁신 전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그게 수용이 안 돼서 탈당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소집 요구를 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탈당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이제 비대위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조차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거나 안철수 대표가 그 비대위안을 받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어떤 주장들, 즉 혁신전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제안이나 요청이나 질문도 하지 않겠다. 다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대 흐름과 국민의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겠죠. 거기에 그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어떤 분열을 자초하는 탈당은 아닐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오전에 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호남 민심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 지금 이제 우리 강 부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혁신 전당대회가 안 받아들이면 탈당해서 명분이 약하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얘기고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집권이 가능하냐? 내년 총선에 승리가 가능하냐? 문재인 대표와 친노 다수파가 지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냉랭한 부분들, 냉랭한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멀어져가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전당대회라는 걸 해보자. 이런 그 제안인 거지. 네네. 단지 혁신전당대회를 안 받아주니까 나간다. 명분이 약하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사실은 통합하고 단합을 해서 총선 승리하고 대선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자정 능력이 없다. 소위 말하는 주도 세력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선과 대선 얼마 안 앞둔 상황에서 과연 밖에서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 내부를 바꾸는 이런 방식이라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뭐 여러 세력들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 내에서 왜 이런 그 상황들이 생기겠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노력들은 없고 단순히 뭐 혁신안이라고 해서 20% 현역은 물갈이하고 뭐하고 몇 가지를 내놨지만 그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안이 아니고 당내 제도 개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다 이 상황에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은 지금까지 단합을 위해서 양보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네네. 서울시장 후보도 양보했고 대통령 후보도 양보했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새정치연합을 창당하는 것도 접고 당시에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는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이 얘기를 들었다 했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간철수라는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호남으로 가서 강한 안철수에서 강철수라는 이미지를 자기가 갖겠다. 강하게 가겠다. 이런 것까지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어떤 소회도 얘기를 할 것 같고 느낌에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하겠다. 이런 정도를 밝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오늘 하루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다른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런지
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 교수님께서는 탈당 쪽을 좀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이후에 뒤따라 나갈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있는데 탈당을 많이 이어질지는 과연 좀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 예를 잠깐 뭐 소개를 하면 13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을 창당을 했는데 당시에 함께한 의원들이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총선을 치렀는데 73석을 했죠. 그래서 제1야당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함께한 의원들이 한 60여 명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15대 총선에서는 79석을 해서 제1야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교섭단체는 넘어설 것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뭐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만약에 이제 그 탈당을 결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월, 화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이틀 후에 적어도 5명에서 10명 수준은 1차 탈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전 대표의 어떤 그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언론사마다 분석이 다릅니다만 대략 한 15명 내외로 본다면 이분들의 결정이 어떻게 될 거냐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좀 특수관계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자적 신당을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당내로 끌어들인 사람이 김한길 대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공동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결행을 한다면 김한길 전 대표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세 번째는 지금 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근데 그게 당초는 1월 초쯤 뭐 이렇게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그게 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발표 직전에 상당수 의원들이 좀 결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교섭단체 20명은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김한길 전 대표는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총 20명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그러니까 같다. 예, 뭐 그렇다면요. 30명, 40명까지는 정확히 뭐 모르겠는데 그렇죠.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 뭐 여론조사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갤럽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사인데 이제 매일 조사하는 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35%까지 올랐다가 그게 이제 13%로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게 호남 민심입니다. 거꾸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12% 그러니까 그 10%대에서 26%로 한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호남 민심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분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당이 쪼개질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반 탈당을 함에 있어서 호남 뭐 출신 의원들이나 혹은 뭐 그동안에 비주류라고 불렸던 의원님들이 선뜻 따라 나서기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그 전에 이미 당에서 그 뭐 당무감사라든가 뭐 당무정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가령 자기가 진짜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거꾸로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라는 깃발을 들고 과연 그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의도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가시더라도 어떤 세력화시키고 그 세력 기업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설득하고 낮은 자세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좀 설득력 있게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지금 뭐 물론 교섭단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네네. 실제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공동 창업주잖아요. 네. 우리 당에. 근데 안철수 대표를 따라 나가는 형태는 안 만드실 거다. 오히려 당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탈당을 만류하면서 당에서 혁신으로 승부하는 그다음에 당에서 전체 야권의 통합을 아우르는 그러한 정치를 추구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이제 여론조사로 얘기하면 뭐 잠깐만 약간 제가 그 반박이랄까 이런 걸 얘기해 네네. 보면 우선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호남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3점 몇 프로에서 대략 한 28% 정도로 오른 리얼미터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갤럽 조사에서도 상당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그건 여론조사 상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년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이 됐고, 네네. 올해 4.29 재보선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예. 이건 사실 제1야당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 12.8 재보선에서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3등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내에 뭐 지역구도를 설명을 막 하고 변명을 하던데요. 그건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전에 야당이 호남에서 그렇게 고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이제 나온 일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떠나간 호남 민심을 어떻게 잡아올 것이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그 호남 민심의 핵심은 총선을 승리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해 가야 된다. 이 정권 교체를 해 갈 수 있는 정당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단합하고 통합해서, 좋습니다. 단합하고 통합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나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단합하고 통합하자는 얘기만으로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내 자정 능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예가 1985년도 12대 총선에서 민한당을 대체한 게 신민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이기택 민주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례들이 있고요. 특히 96년 15대 총선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집권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하고 단합해서 가서 승리한다 하면 그건 저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통합하고 단합하는 길로 가서 승리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 같이 죽는 형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문재인 대표는 48%를 얻어서 그 대선 때 48% 얻은 거 아닙니까? 48%를 얻어서 그 48%에 3%만 더하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본인과 친노가 중심이 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반대쪽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다. 중간 외연 확장이 되지 않는 정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대척점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호남 민심도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기자회견까지 만 하루가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들까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하셨던 것은 본인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당이 이미 마련된 시스템과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그동안의 그 재신임으로 이제 너무 흔들긴 하니까 재신임은 이제 던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면 돌파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진 의원들과 많은 의원들이 특히 이제 비주류에서도 반대를 했었죠. 재신임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또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재신임을 사실상 한 걸로 하고 더 이상 흔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한방 연대라는 걸 또 제안을 했었죠. 즉 자신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흔쾌히 쓰라 그랬지만 안철수 대표께서 사실 그걸로 부족하다, 혁신연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사실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한 달간 전국 순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아무런 하자나 이런 것도 뚜렷한 명분 없이 물러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즉 당의 어떤 그 민주적 정통성, 법통을 세우는 데도 부족하고 네. 정당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정치적 비난을 감수는 하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놓는 순간 사실상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민주적 정통성은 무너진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당권을 잡은 이후에 사실상 역대 어느 당대표 당대표 중에서 최고의 어떤 탕평 인사를 펼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뭐 오늘 내일 뭐 어떤 일이 사실 있을지는 예. 저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사실 이제 진심을 그다음에 중간에서 지금 당의 분열에 대해서 탈당의 어떤 무모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마지막 어떤 그 결정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정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당에서 일어난 특히 선거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4.29 재보선에 패배하고 12.8 재보선에 패배를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흔들기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역대 많은 대표들이, 야당 대표들이 수명이요. 그 손학규 대표와 박상전 대표하고 합당한 그 민주통합당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수명이 5.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재보선이나 이런 데서 계속 패배하면서 당 대표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취약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흔들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2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나서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혁신위도 만들고 재신임도 던지고 문안박 체제도 던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내의 민주적인 여러 의견들을 당대표 흔들기로 격화시키거나 치부하는 건 조금 원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 재보궐선거 때마다 매번 야당 지도부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야당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재인 대표께서 사실 올해 2월 달에 그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2년의 임기입니다. 2년의 임기지만 내년 총선까지 즉 절반은 사실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지켜봐주고 한번 힘을 모아주는 게 사실 당의 돈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4월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작년 730 재보궐선거 파동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730 때 이정현 새누리당 오리지널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될 때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뭐 무소속으로 나갔다 손 치더라도 이 지난 2월 재보궐선거 때 2월 전대 때 모든 후보들이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무조건 시스템 공천, 무조건 경선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선의 원칙을 입각해서 4월 재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었고요. 예. 그 과정이 왜 요구가 됐냐면 이미 730 때 지나친 그래서 무리한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당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일 발표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글쎄 이제 패배 얘기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준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진영 논리에 입각한 분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향하는 그 정치적인 지형이 사실 중도 개혁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중도 외연 확장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 진영에 상당히 중도적인 표를 많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 표를 적어도 30% 이상은 저는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열은 패배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야권이 각자 자기 실력대로 민심의 판단을 받고 그 실력들이 드러나면 결국은 야권의 주도 세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총선 이후에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야권의 외에는 상당히 많이 더 넓혀져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대선에는 훨씬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네. 끝으로 정리 좀 네,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도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88년 체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런 야권 뭐 일여 다야 구도에서의 어떤 약진을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려운 정치 지형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따져봐도 그러합니다. 즉 1대1 구도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굳이 뭐 나가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 어떤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나가시기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네. 두 번째는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극소수에 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당대표가 당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추진했던 모든 공천 권한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당규에 모든 그 권한을 사실 위임해 놓은 상태거든요. 기존의 개파 수장들이 공천하던 시대에서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사실 이제 진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 쇄신과 혁신을 해놓는다면 이거는 어느 수준에 못지않은 이제 정당 지지율로 올라갈 것이고요. 이미 그 징후가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 반등으로서 일단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앞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